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오후 경기 31일 NBA 분석 한 번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 있으시면은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 경기 세 가지 경기에서 한번 잘라서 오후 경기 따로, NBA 경기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따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가지 경기 한 번에 쭉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와 삼성 경기 먼저 볼게요. 국내 경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KT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직전 KT가 모비스를 만나서 78대 75, 3점차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힉스가 20득점에다가 야투 77.8%, 효율이 괜찮았었고, 뭐 박준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윤기라든지 미드레인지에서 던져주는 슈팅이 되게 잘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KT의 경기를 보시면은 시즌 평균 득점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실제로 뭐 외곽에서도 2점 라인에서도 야투가 좀 잘 터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강성욱이가 핸들링에 대한 부분도 안정감 있게 잘 해주고 있고요. 속공 상황에서도 좀 빠르게 패스가 나가주다 보니까 트랜지션 상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가져가는 득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문성곤이라든지 문정현이가 빠져있는 구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사실. 근데 이제 문정희가 복귀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서울 삼성입니다. 삼성의 흐름은 최근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원정에서 총 6번의 연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4연패죠, 삼성이.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직전 디비전에 있어서는 81대 67로 경기를 지고 왔고요. 3점을 31개를 던져서 9개 메이드, 성공률 29%. 1쿼, 2쿼에는 슛감이 나쁘지는 않지만 3쿼터, 4쿼터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야투율이 떨어진다라는 확실한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의 느낌보다는 누가 더 화력에서 공격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득점 볼륨이 유지될 수 있는 팀은 KT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KT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KT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3.5 마헨 아니면 156.5 오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T 승 3.5 마헨 156.5 오바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OK저축은행이랑 한국전력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랑 한국전력.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양 팀이 1라운드, 2라운드 전부 다 한국전력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고요. 5세트까지 가져가는 접전 경기를 펼쳐줬었고 한국전력이 두 번 다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3대2 승리, 3대2 승리. 그래서 오늘도 사실 비슷한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홈팀 옥조 먼저 볼게요. 옥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영철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이번 시즌 8승 9패로 5할 승률 가까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민규가 직전 경기는 부진하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이민규에 대한 이런 뭐 토스에 대한 뭐 퀄리티라든지 공격 세팅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광인 차지환을 활용하는 박창성 5대1을 활용하는 좀 다양성이라든지 사실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약간 뭐 리시브나 아니면 디그에 대한 안정감이 들고 있다 보니까 조직력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딤이라는 선수가 가져가는 이 아포지 자리에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 상황에서의 약점이 좀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 뭐 공격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성공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리시브라든지 블로킹 아니면 디그 같은 부분들 수비에서의 지표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어느 팀이 더 높은 수비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범실 억제에 대해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의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옥조가 원정이 아니라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 저는 옥조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옥조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페퍼랑 GS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GS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페퍼가 최근에 연패가 몇 연패죠? 9연패. 장줄 구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명히 이 페퍼가 시즌 시작을 6승 2패로 시작을 했죠. 6승 2패로 시작을 했지만 6승 2패 이후에 9연패, 6승 11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반면에 원정팀 GS 같은 경우에는 뭐 실바, 유서연, 레이나까지 활용한 삼각편대의 화력이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3경기 보시면 공격 성공률이 46.49%까지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 42.67%까지 리시브 같은 경우에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다만 홈팀 페퍼가 이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리시브에 대한 약점은 있지만은 공격에 대한 강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시즌 조이가 공격 성공률이 46%,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시마무라 같은 경우에도 48%, 그리고 이제 이원정이가 복귀했다 보니까 공격 세팅에 대한 퀄리티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페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G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공격력이 좋은 거는 인정. 하지만 기본적으로 GS가 원정 경기를 떠났을 때 팀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범실에 대한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디그에 대한 지표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페퍼가 조금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GS가 수비가 될지 범실에 대한 억제가 될지 이런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 매치업 자체도 약간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5세트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페퍼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182.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GS가 일방적인 경기가 나와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후 세 가지 경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보고요. 유튜브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갈게요, 형님들. 잠시만요.